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랜만에 차세대 핵심 종목 제가 손꼽고 있는 이노데이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노데이터 실적이나 최근 어떤 일이 있는지 좀 공유를 해달라고 너무 많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지금 채널은 양자 섹터, 또 아이온큐, 그리고 경쟁사들 위주로 다루고 있고요. 저희 펜딩 멤버십에서는 이제 차세대 종목들, 제가 손꼽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차세대 종목들을 발굴하고 또 제가 선택을 한다면은 실시간 매매 내역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제가 분석한 자료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너데이터를 비롯해서 제가 투자하고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펜딩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좋은 자료들 제공도 드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데이터 4분기 실적 나왔고요. 최근에 자사주 매도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펜딩에 공유드렸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이노데이터 2019년부터 보면요, 흐름이 이 캔들 차트는 이노데이터고 자주색이 엔비디아인데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틀린 게 있다면 최근에 엔비디아는 꺾였는데요, 이노데이터는 오히려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장비 회사들은 딥시크, 완벽하지 않은 어느 정도 부족한 하드웨어라도 AI를 할 수 있다는 게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잠깐 주춤하게 됐고, 오히려 이런 AI가 더 보급되게 됐죠. 딥시크 같은 오픈소스 모델들 덕분에. 그래서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된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떤 AI 모델이 앞서게 되든 그 경쟁 속에서는 고품질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고 이 생성형 AI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이노데이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노데이터는 실적을 팍팍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노데이터 작년 2분기 실적 때 붕 떴다가 3분기 때 크게 떴다가 이번 실적 때도 크게 떴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온큐보다는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있는 회사고요. 어쨌거나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4분기 매출이 5,920만 달러로요. 전년 4분기 대비 13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도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 조정 EBITDA, 이거는 이제 4분기 기준으로 핵심 영업활동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인데 1,4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연간으로도 조정 EBITDA를 보면 250% 증가. 4분기 순이익은 1,030만 달러, 2024년 연간 순이익은 2,870만 달러로 이제 완전히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4,700만 달러 정도로 작년 연말 대비 240%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실적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CEO 역시 2024년은 기록적인 해였고 4분기 매출은 우리가 예상 가이던스를 줬던 상단을 상회했다. 5,200만에서 5,500만 줬는데 5,920만을 달성을 했죠. 2025년에도 비즈니스 모멘텀 가속화로 강력한 성장을 자신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자, 2025년 성장 전략이 뭐냐? 어떻게 클 거냐? 고객과의 관계 확대. 최대 고객, 여기가 이제 애플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쪽과의 프로그램 확장으로 연간 2,400만 달러 추가 매출이 발생. 현재로서는 이 단일 고객, 애플로 추측이 되는 이 고객으로부터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빅테크 고객들과의 관계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M7이라고 하죠. 이 중에 이제 이 최대 고객을 제외한 빅테크 고객들로부터의 매출이 4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160% 성장했다. 다른 매출처들도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 고객들과 다수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7에서 8자릿수의 매출 기회가 기대가 된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 다른 매출처들도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매그니퍼센트 7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반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당연히 AI를 하기 위한 데이터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능 개선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이노데이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트렌드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재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을 할 건데 2025년에는 영업 현금 흐름의 일부를 재투자해서 단연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합니다. 뭐 현금이 4,690만 달러에 아직 3천만 달러에 쓰지 않은 대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어떻게 할 거냐? 매출 성장을 최소 40% 이상으로 성장 예상을 하고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구체화된 숫자들로
예상을 내준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줄 건데 재미있게도 24년에는 1분기 때 한 20% 정도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90% 이상으로 되더니 결국에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96% 증가했죠. 그래서 올해도 일단 40% 연매출 늘 겁니다라고 했는데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EO는 이노데이터를 최고의 AI 서비스 기업 중 하나로 만들고 주주들에게 탁월한 수익을 주겠다. 25년도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닝콜과 Q&A 진행을 했겠죠.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는 빅테크 고객들에게 집중한다. 그리고 7, 8자리 매출 기회를 가진 다수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적게는 14억 원, 많게는 1,400억 원으로 아직은 매출이 얼마나 될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작년 3분기 대비 작년 4분기에 빅테크 관련된 매출이 160% 성장을 했다. 핵심 매출원이라는 거죠. 그 마진도 4분기에 48%로 마진이 좋아졌고 그 이유는 프로젝트 수익이 좋아졌고 자동화 효율성, 사업 비용 최적화 등을 했다. 앞으로는 40% 수준의 마진을 유지할 건데 IT 업계 평균 이익률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마진인 거죠. 40%면.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생성형 AI 채택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성장 기회가 있다는 거죠. 딥시크 등으로 인해서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최적화를 해서 AI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성형 AI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AI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AI의 근간은 좋은 데이터입니다.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에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즉 이노데이터의 성장,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앞으로 신규 인재 확보, 제품 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노데이터는 크게 3개의 사업으로 나눠줍니다. DDS, 시노덱스, 어질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DDS가 압도적으로 크죠. 지금 시노덱스나 어질리티는 200만 불, 한 600만 불 이러는데 지금 DDS가 5천만 불이 넘죠. 그래서 이게 뭐냐? DDS는 AI, 빅테크 기업들을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곳이고요. 대규모 프로젝트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성장 엔진이다. 시노덱스는 의료, 보험 문서에 대해 데이터화해주는 거, 이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헬스케어나 보험, 그리고 어질리티는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쪽으로도 이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보시다시피 빅테크가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망할 우려는 아이온큐나 이런 적자 기업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22년 1분기부터 24년 3분기까지 쭉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이게 100만 단위 있는데 뭐 1,500에서 뭐 적을 때는 980만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2,600만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4분기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4,700만 달러죠. 그래서 이제 망할 염려는 많이 떨어졌고요. 거기에 성장세가 매섭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 지난 4개 분기 보면은요. 24년 1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대신 2분기부터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주가가 각각 2분기 때 실적 발표에 20% 올랐고 3분기 때는 77%, 4분기 때는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뛰어난 실적을 기반으로 흑자 전환을 해서 상당히 크고 있는 좋은 회사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게 실적 발표 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준 등급이나 목표 주가 변동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크레이그 할룸 같은 경우는 매수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고 목표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맥심 그룹에 있는 알렌 크리라는 사람은 54불에서 75불로 올렸고 매수 추천. 그리고 댄 아이브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웨드부시의 테슬라 애플 전문 분석가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도 강연을 하셨는데 테슬라 초창기 때부터 강세론자로 큰 유명세를 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노데이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48불에서 75불로 올렸고요. 매수 등급 추천. BWS 파이낸셜의 햄드라는 사람 역시 45불에서 74불 매수 등급 추천. 그래서 지금 최근 이노데이터 주가가 50불 초반대인데 지금 목표 주가 평균으로 보셔도 70불 중반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0% 이상, 이게 보통 12개월 뒤 예상 주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소식이 나온 날이 2월 20일이었는데
2월 21일이었는데 이때 이 소식에 힘입어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14%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현재 시킹알파의 등급으로 보면은 뭐 성장성 좋고 수익성 좋고 주가 모멘텀도 좋고 뭐 그 실적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나쁘지 않게 줍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다라는 단점을 안고 있죠. 어쨌거나 월가에서 두 명이 매우 매수 추천, 두 명이 매수 추천을 주면서 평균 목표 등급은 매우 매수 추천, 그리고 12개월 뒤 예상 주가는 40% 이상 올라갔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제 핵심 지표로 보는데 적자 기업들은 PSR을 봅니다. PSR은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그리고 그 매출은 12개월 뒤 예상 매출을 쓰는데 지금 거의 7배죠. 근데 섹터 평균이 1.5배 정도로 다른 기업들보다 3, 4배 더 비싸다는 거고,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흑자 전환하면은 PER을 봅니다. PER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그리고 그 순이익을 미래 12개월 예상 순이익을 쓰는데 70배 정도가 되죠. 근데 섹터 평균이 20배로 역시 두세 배 정도 비싸다. 그래서 싼 구간은 아닙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싸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인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킹알파라는 이 미국 최대 증권 정보 포털에서는 이노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지금 1명, 2명, 3명, 4명, 거기 한 5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사람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중들에게 굉장히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27일에 이노데이터 주가가 18% 빠졌어요. 이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봤더니 이사회 의장, 이사 또는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회 의장인 나우만 투어는 꽤 많이 팔았어요. 이 사람이 한 거의 20만 주를 매도했고요. 남은 주식이 한 1만 2천 주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이사를 했고 20년부터는 이사회 의장으로 지금 거의 4년 넘게 이사회 활동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루직 파트너스라는 곳에 최고 투자 책임자였는데 아마 이 사람과 함께 루직 파트너스가 이노데이터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직 파트너스는 이노데이터의 5%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사나 임원들도 한 4, 5명이 더 매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4불 언더에서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60불 이상에 매도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건 아니에요. 뭐 판 것도 있지만 소량으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회 의장이 아마 은퇴를 위해서 판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다른 자사주 매도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공시에도 매도 사유를 포트폴리오 분산, 은퇴 준비라고 적어놨고요.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도 내부자 매수는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에 나온 거라 이제 내부자들이 주식을 산다면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내부자 매도는 워낙에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꼭 주가가 하락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회사가 성장하고 있느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 2분기부터 2, 3, 4분기 모두 EPS 매출 초과 달성했고요. 25년 1분기도 매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EPS도 뭐 조금 정체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를 40% 이상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자사주 매도에 패닉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 수 있어요. 근데 길게 보고 큰 성장을 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거꾸로 활용해서 주식을 사서 좀 더 지분을 늘리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행동으로 취했습니다. 자, AI 데이터 전문 회사인 이노데이터는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냈고요. 빅테크로부터의 매출 상승으로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 자신감을 나타냈다.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주가보다 40% 이상 높은 목표 주가를 70불 중반대로 세팅을 했다. 지금 AI가 뭐 수익성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장비 회사를 사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누가 잘하든 AI에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 하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된 이노데이터 외에는 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가 싼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기업은 싼 구간이 잘 없다는 거 기억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18% 빠졌던 날에 주식을 더 샀습니다. 뛰어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길게 보면서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노데이터 4분기 실적,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 자사주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제 얘기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의 차세대 핵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하고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팬딩 멤버십 많이 합류해 주시면 같이 공부하고 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